디젠스는 2006년 DH코리아에서 물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됐으며 2012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용 배기계 시스템류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매출처는 한국 GM, 르노 삼성, 한국 닛산, 상하이 GM 등입니다. 한국 GM과의 오랜 거래 관계와 연구개발 능력, 품질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GM으로 거래 관계를 확대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97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 당기순이익 3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7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3.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중국 종속법인의 매출 감소와 종속회사 청산 진행 등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입니다. 뭐냐면 급격하게 시세가 좀 변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디젠스 현저한 이 시황의 변동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4월 15일에 있었는데 회사는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돼서 공시 규정상의 공시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묻는 거고 오늘 6시까지 답변을 해라 라고 좀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답변은 없어요. 아마 장 종료 이후에 좀 공시가 제출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상 좀 유추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이 현저한 시황 변동 때문에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좀 있었냐면 지금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에 주가 좀 단계 좀 급등한 이력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4월 15일 금요일에 상한가 같고요. 5거래일 동안에 지금 7%, 2%, 2%, 30%대. 지금 단기에는 한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시정보상에서 혹시 회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느냐라는 어떤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게 만약에 중요한 어떤 공시 내용이 좀 있었다면 장중에 좀 공시가 되었을 건데 네. 지금 장 종료 이후에 공시가 좀 제출되었을 것으로 유추 해석해 본다면 크게는 좀 중요 정보가 없지 않을까. 중요 정보가 없거나 또는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자금 조달을 좀 발표하거나 자, 두 가지로 좀 유추 해석이 되는데 사실상 이 중요 정보 없음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디젠스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대표님 이게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의 이 대표가요. 같은 전 대선 후보였죠.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같은 경주 이씨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좀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어떤 이 섹터가 바로 이 대선 또는 이 정치 테마주인데 지금 사실상 이게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특혜가 있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사실상 이게 연관성 관점에서 같은 경주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 좀 상승한다. 이건 너무나 인위적인 어떤 이 시세의 어떤 유입 흐름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됨이 맞는데 사실상 이 디젠스가 지난 대선 이 기대감을 좀 수반하면서 주가 좀 단기 급등락하면서 좀 이 부각된 바가 있었고 최근에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은 사실상 사업 모멘텀의 어떤 부각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전 대선 후보자의 다시 이 정치계에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수반됐기 때문에 다소 의외 또는 다소 인위적인 상승의 어떤 흐름으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디젠스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인 부분이 있어서 투자자분들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새만금 개발 관련 대장주로도 또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새만금 부지 한 5만 평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과거에 새만금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어요. 지금 그런데 유형자산의 어떤 부분은 회사의 어떤 내용에서 정기보고서상에서는 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부지 한 5만 평 정도를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던 이력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 스웨덴의 ABB 등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의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일단 시찰에 한번 왔었어요. 오고 나서 여러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고 갔기 때문에 관련된 부가적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확정이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토지 지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에 관련된 어떤 반사 수혜가 좀 예상되는 어떤 흐름들 때문에 단기의 상승 흐름으로 좀 작용됐을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요건도 플러스 됐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정치 복귀 관련된 어떤 설도 반영이 좀 됐던 흐름. 그런데 두 가지 요건 다 이게 사실상 기대감이죠. 그렇죠. 뭔가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관점에서 실적의 관점에서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우려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런 기대감을 인위적으로만 좀 수반한 채 주가가 최근에 4월 15일에 좀 상한가 기록을 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혜공 씨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는 뭐 정확한 좀 답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장 종료 이후에 조혜공 씨 요구에 대한 어떤 답변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치 테마주와 그리고 새만금 개발 관련 대장주도 좀 아무래도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디젠스가 본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사업으로 또 진출하는 것도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실적 증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보고 좀 보면 회사의 최근 매출액은 14.7%가 좀 감소한 697억을 좀 기록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은 183.5%가 좀 증가되면서 실적을 좀 회복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착시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종속법인의 어떤 매출 감소 효과가 연결 재무제표에 좀 산입이 되면서 매출의 어떤 감소 요인이 좀 있었지만 자, 이 이익은 사실상 영업 활동의 어떤 호조가 아니라 자회사, 청산 진행 등에 따라서 손상 차손, 손실 처리나 했던 이 부분들의 일부 손상 차손의 어떤 환입, 일부 손실 금액이 좀 감소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당기 순이익이 좀 반영된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 활동을 잘해서 흑자 전환한 것이랑은 좀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GM 등 이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의 머플러들을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머플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우라라고 부르죠. 네. 자동차에서 우리가 배기음이라고 해서 심한 경우에 자동차의 이 소음이 좀 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이 소음 장치가 좀 있는데 자, 머플러 안에 이 소음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디젠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선회되는 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업의 어떤 업황은 감소 추세에 가는 사형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자, 이 소음기 관점에서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젠스의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확충을 위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배기 시스템 그리고 소음기의 개발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자, 이 산업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게 사실상 이 사양 산업으로서 좀 진입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전기차 시대로서의 어떤 사업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디젠스의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디젠스의 어떤 지금 이 주가 차트를 좀 보면 오늘 11.3% 좀 하락한 1,21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다소 이 상승 구간에 보이는 이 상승 구간들이 다름 아닌 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자 관련된 이 이력들이 좀 부각될수록 네네.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종료 이후에 재료 소멸 관점 때문에 상승폭을 좀 모두 이제 반납한 흐름까지 좀 왔었죠. 자, 3월 지난 시점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사의 사업 모멘텀의 어떤 부각보다는 다소 사업과 좀 다소 차이가 좀 있는 재료화되는 어떤 관점에서만 주가가 좀 반영했다는 시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는 실적을 수반해서 사업 모멘텀으로서의 어떤 중장기 비전을 통해서 주가가 우상향해야 되는데 기대감을 수반하는 주가의 어떤 흐름으론
매물대만 좀 쌓여가는 어떤 흐름들만 나와준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자, 그래서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의견 표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의 의견 좀 제시해 드린다면, 자, 1,080원, 1,08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아직은 사실상 기대감에 수반하는 주가 다소 인위적인 행태가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디젠스 신규 매수 관점은 추천하지 않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08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좀 재료와 관점에서 기대감을 수반한 상승이라서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